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패가 여러분, 오늘은 2012년 5월 10일 화요일 주식시장이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속적인 증시의 흐름세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말 답답한 견조세에 따라 지속적인 폭락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 심적인 부담감을 주는 그러한 주식시장이 연일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바닥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 과연 이 무서운 하락장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방식을 토대로 주식시장을 대처해야 하고 이에 따라 시황과 업황 그리고 전망치는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선제파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즘같이 정말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 주식 투자를 정말 잘해 오셨던 분들도 잠시나마 이제 심적인 마음의 여유에 따라 투자에 대한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좀 심적인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선조파여러분들, 이렇게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세가 이어질 때 이럴 때일수록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오히려 주식 수량,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량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키워나가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매수하더라도 조금 더 싸게 삼으로써 수량을 늘려가는 시점이고, 사실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크게 와닿지는 않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주린이 분들은 이제 마음을 잡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아니면 좀 아닌가? 뭐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 고대 유대인들 또는 주식 투자의 차트를 보면 성장 가치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이 높은 회사들은 정말 답답하지만 정말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를 띄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타이거 S&P 500, 삼성전자 10년치 차트를 보셔도요, 정말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등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와 더불어 ETF 종목의 병행 투자를 함으로써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길을 저는 우리 삼종불패 가족분들과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읽어내기 위해서 함께 가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 시황과 업황에 따라서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간다면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시황이 왜 이렇게 답답하냐, 그 부분을 삼성전자만 폭락을 한 건가? 라고 이제 좀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 시황에 따라 증시 현황을 체킹을 하면서 장기 투자에 대한 마인드 가치를 끌어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도나 우려 확대 속에서 2600선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주표주분들, 오늘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2596으로 0.55% 폭락을 했고요. 사실 미국 연방 이제 준비 제도에 따라 빅스텝,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0.5% 이제 포인트 정도 인상을 하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폭풍이 이제 연일 휘몰아치면서 코스피는 1년 5개월 만에 심리적 지지선에 따라 2600선까지 추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에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 정말 심각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미국 증시가 하루다 멀다 하고 급락세를 보이며 글로벌 투자자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선제파이분들,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완전히 폭락장으로 이어졌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시 이에 따른 낙폭차를 줄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낙폭차를 어떻게 줄였느냐, 그 부분을 조금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증시가 어렵게 흘러갔던 부분은 외국인이 3,195억 원어치를 팔아치움에 따라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개미 투자, 우리 개인 투자자와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좀 있었습니다. 뭐 기관 매수 해봐야 뭐 70억 정도 매수를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팔아치웠던 거에 비해서는 정말 오랜만에 좀 증시를 지지를 해주는 데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가야 할 길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하락의 원인은 정말 간단합니다. 다른 날보다 상당히 제가 압축적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1번부터 이제 차근차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하락의 원인은 연준의 물가 상승 통쟁력에 대한 의구심이죠. 이 의구심과 이에 따라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급락한 영향에 코스피도 하락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워낙 좋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투자자들의 앞서간 우려가 이제 감해도로 좀 이어졌다는 인식에 따라 미국 시간 외에 그러니까 선물이 급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선조표여러분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증시가 갑자기 급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시점의 이유는 바로 중국 증시도 장중에 상승 반전을 함에 따라 코스피도 낙폭을 대폭 축소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반등장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세계 주요 증시 현황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뉴욕의 3대 지수, 그러니까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 그리고 S&P 500이 완전히 폭락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증시 현황이 상당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일본의 니케이 듀도로 같은 경우에도 0.58% 증시는 폭락장으로 이어졌지만 이 낙폭차를 줄였고요. 역시 중국의 상해종합도 오히려 반등장을 보여줌에 따라 증시는 0.93%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 양생도 증시는 초반부터 폭락을 했다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어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증시가 워낙 좋지 못했다, 그런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완전히 폭락장으로 이어졌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SK하이닉스나 네이버나 삼성 SDI는 상승장을 불러일으켰지만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현대차와 카카오, LG화학까지 좀 폭락장으로 이어지는 장세가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 주가 흐름세를 살펴보시면요, 65,700원에 400원 하락을 했고요. 증시는 상승을 하다가도 저 변동성 장세에 따라 다시금 이제 조금씩 하락세로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가는 65,300원, 저가 대비 플러스 300원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주식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외국인이 200만 주를 팔아치웠습니다. 지속적인 이제 매도세.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팔아치우고 있지만 그에 따라서 개미 투자자와 오늘은 기간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어요. 네, 10만 7천 주 정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코스피와 거의 비슷합니다. 개미 투자자와 기간의 매수세로 인해서 증시를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줬다. 그러나 우리가 추정하는 삼성전자 10만 전자를 향해서 가려면 외국인의 시급이 정말 시급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기관에서는 뭐 증권에서 좀 매수를 해줬고요. 그에 따라서 기금도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투신, 종금, 보험 여기서 좀 팔아치움에 따라 증시를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8,400원에 1.18% 하락을 했고요. 증시는 상승을 하다가도 다시금 이제 폭락세를 이어지는 우하향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8,400원. 네, 그러면 증시는 과연 누가 매수하고 매도를 함에 따라 증시가 이렇게 어렵게 나타났는지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남에 따라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거나 이제 외국인은 65만 주, 그리고 기관은 2만 6천 주를 팔아치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치운 것을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가 매수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증시를 끌어올리는데 동조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관에서는 증권이나 종금, 그리고 보험에서 팔았고요. 그 외 투신, 그리고 연기금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44만 5천 주를 좀 이제 공매도를 때렸고요. 그에 따라서 증시를 끌어내리는데 동조를 했지만, 하지만 이에 따라서 꾸준히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 이슈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변화를 시켜준다고 했지만 한번 조금은 살펴봐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바로 보시면 이제 오늘의 삼성전자 뉴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정말 직장인으로서 저는 너무나도 이 소식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사실 50세를 넘기기 정말 어려운 회사입니다. 네, 제가 이제 IT에 좀 직군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삼성 이제 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년 이후에 근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정책이 좀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달부터 새 인사 제도를 시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내 게시판에 뭐 시니어 트랙이라든지 또는 셀러리 캡 인센티브라든지 부서장, 부서원 뭐 이런 이제 피드백에 이달부터 시행을 함에 따라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 인력이 정년 이후에도 회사에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사실 대기업이 이런 거 시행하면은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다 따라가기 때문에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좀 이러한 이제 변화가 있어서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세상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고요. 하지만 선집회원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 이제 제가 34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20년, 네, 저는 50세까지 일을 하면은 주식 투자는 거의 뭐 20년 넘게 하는 거거든요. 거의 30년 가까이.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한 바람으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 쌈짓돈을 모아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업계에서는 첫 번째 512기가 이제 이에 따라 디램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차세대 메모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신사업 기획팀에 따라 뭐 예를 들면 AI나 빅데이터 뭐 이런 서비스가 혁신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파트너들과 함께 기술 표준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솔루션을 확대함에 따라 차세대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선주배님들 정말 먼 길 오셨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소식은 삼성전자가 ISE 이제 2012에 최고 화질 더워를 선보인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43%, 네, 43% 정도의 이제 LED 면적 이상의 초밀해진 이제 어떻게 보면 초미세 픽셀 피치로 상당히 조미조밀한 이제 화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K 같은 경우에는 뭐 30 이게 제가 이제 화질은 좀 까먹었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멀티뷰 기능이 있어서 여러 개의 고화질 영상을 동시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방송국이나 보안센터, 관제센터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정말 좋은 기술력을 좀 이제 요번에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선제표가좀들 오늘도 정말 힘든 시장이었지만 우리는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 선제표자분들 항상 마인드 같이 끌어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